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일주일의 시작을 하얀 눈과 함께한 월요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오늘 처음 든 생각이 운전은 어떻게 하지? 바로 이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오늘 밤에 우리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내일을 위해 미리 일기예보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니까 어찌 보면 눈이 내리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요. 예전에는 신나고 즐거웠던 마음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리는 이 눈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설레는 마음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키워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하얀 눈이 내리면.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내리는 눈이나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사진으로 남겨두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사진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같이 날이 추워지면 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뚝배기에 담긴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시장 인심까지 더해진 순대국밥입니다. 순창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긴 세월 변함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정겨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마저 따뜻하게 녹여주는 국밥 한 그릇엔 저마다의 추억도 끓고 있는데요. 장해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이 서민으로서는 큰 낙이었죠. 저 어렸을 때 먹었던 맛 그대로. 맛이 있는 정이 담긴 국물 맛보러 지금 순창으로 함께 가시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5일장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시장의 활기가 가득했는데요. 몇십 년 단골 손님은 기본, 푸근한 인심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정겹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추워라. 추워. 와, 여기는 딱 오자마자 어떤 가게인지 알겠네. 순창시장이 담양하고도 가깝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네. 손님 많으면 아픈지도 모르고 추워도 춘지도 모르고. 한때 호남에서 손꼽히던 시장답게 9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뻥이요! 반가운 소리까지 정겨운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서운 추위는 다들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먹는 거, 이렇게 끼니 때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겨울엔 국밥 종류 먹죠. 순대가 유명하고. 순창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바로 순대입니다. 이곳엔 전통의 맛을 그대로 이어가는 순대집들이 모여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다양한 음식들 중에서도 여전히 찾게 되는 그때 그 맛. 장 같은 데에서 국밥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밥 먹으면은 막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큰 맘 먹고 장날 장해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이 서민으로서는 큰 낙이었죠. 저 어렸을 때 먹었던 맛 그대로. 그래서 찾는 것이죠, 다시.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네요. 그때 등장한 어마어마한 재료들. 순창 순대는 당면 대신 신선한 선지를 넣어 만드는 피순대입니다. 그럼 제가 이 순창시장 쭉 돌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순창 순대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순창 순대 특징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야채가 많이 들어가요. 이쪽 지방이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신선한 야채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넣어요. 아버님께서는 순대를 만드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제 내가 3대째. 3대째면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한번 엿볼까요? 먼저 순대 껍질은 대창을 사용하는데요. 뜨거운 육수에 바로 데쳐야 질기지 않고 더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속을 넣어서 울퉁불퉁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모양을 만드는데요. 속을 넣으니까 통통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푹 삶아주면 특별한 과정 없이도 맛있는 순창포 전통 순대가 완성됩니다. 하나하나 주인장의 손을 거쳐 만든 100% 수제 순대. 장날이면 새벽 2시부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신다는데요. 그의 정성과 넉넉한 마음이 들어가 푸짐한 주인장표 순대가 탄생했습니다.
방금 나와가지고 좀 겉이 부드럽고 쫄깃하고 뜨끈뜨끈해서 굳이 국밥을 먹지 않더라도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그래도 뜨끈한 국물과 함께하면 더 좋은 법이죠. 순창 순댓국은 콩나물을 듬뿍 넣어 개운한 맛으로 해장에도 더없이 좋습니다. 순대는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빠질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면의 정체는 뭔가요? 국수라도 만드시는 건가요? 그냥 국수인가 했더니 면발위로 거침없이 순대를 올려주는데요. 오직 장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순대국수입니다. 아니 국수를 이렇게 양을 많이 주면은 어떻게 남는 게 있어요? 국수는 장날만 삶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들 빨리 먹고 빨리 가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냥 해주는 거이지. 어떻게 보면은 바쁘신 분들이니까 호로록 먹고 빨리 가서 좀 일하라는 배려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러죠. 순대 여기 너무 특이한 게 보통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순대는 검정색이었거든요. 순대를 삶아가지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채취를 해요. 그냥 바로 찬물에 담궈가지고 하얀색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낡은 그릇에서부터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순대국수. 그 맛이 더 기대되는데요. 순대와 면이 잘 어울릴까 싶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국수도 먹고 순대도 먹고 싶은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효자 음식이랄까요? 순대 속에 이렇게 뭔가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처음이에요. 근데 씹을 때 원래 보통 순대는 이렇게 씹히는 맛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게 입속에서 골고루 씹히면서 정말 쫄깃쫄깃해요. 채소의 감칠맛을 더한 쫄깃한 순대, 드디어 순창시장의 명물 순대국밥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밥 한 공기 뚝딱하게 만든 비주얼이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식욕을 불러일으키네요. 맛있겠다. 단백질과 비타민, 여기에 철분까지 풍부해서 여성들, 특히 임산부에게 최고의 영양식이라는 피순대. 허나 남녀노소랄 게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한 그릇은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오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거 순대국밥은 정말 저의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정말 뜨끈뜨끈한 맛입니다. 정이 담겨있죠? 순대 만들기 바쁘던 주인장이 갑자기 선생님으로 변신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과정들,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이는데요.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주인장,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야, 순대가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오늘 이제 4대째 이어받을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저기 따님이 아니고 광주에서 이제 순대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어떤 분이에요. 주인장표 순대의 매력에 빠져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저 우리 전통 순대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 대가 없이 흔쾌히 선생님을 자처했는데요. 우리 순창 순대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와갖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좀 널리 순창 순대를 알려줬으면 그게 바람이에요.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지금 이 순간. 변화무쌍한 세월에도 한결같은 맛과 추억을 선물하는 국밥 한 그릇이 있어 든든합니다. 뚝배기 한가득 정을 채워주는 순댓국으로 올겨울 온기를 충전해보세요. 네, 제가 평소에 먹던 것과는 또 다른 모양인데요. 속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소에 선지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는데 계속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전국에서 이 순창시장에 국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추억이 담긴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맛있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하얀 눈이 내리면.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용료가 있습니다. 네, 전 내리는 눈을 보면서 루시아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네. 이 누군가는 자취 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12월에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이 사라질 걸 알면서도 네. 시를 쓰는 시인의 애잔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 목소리에도 애잔함이 가득 묻어나오는데요. 네, 여러분은 오늘 내린 눈을 보면서 어떤 풍경을 눈으로 혹은 사진으로 남기셨는지 문자메시지로 자랑 많이 해주세요.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요즘 취업난도 모자라서 취업 절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취업 절벽인 이 시대에 취업률 걱정도 또 수업료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인데요. 오늘 뷰 초대석에서는 전북인력개발원 정순호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인력개발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기술 인력을 개발하는 곳일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설립 배경에 대하고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도에 그 정부에서 방침이 하나 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전북 지역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1997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으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20여 년 동안에 그 한 8천여 명의 기술 인력을 이제 배출을 했고요. 네. 한 7만여 명의 그 재직 근로자들 직무 향상 훈련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왔고 네. 또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쉽게 말해서는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네요.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다양한 이제 훈련 과정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기계, 전기 에너지, 그다음에 4차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계 분야는 3D 프린팅, 네. 기계 설계, 그다음에 자동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 분야는 뭐 전기 제어, 공도 냉조, 네. 그다음에 특수 용접 그런 분야가 있고 4차 산업 분야는 이제 드론 조종 분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에서 필요하는 직무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수료하고 취업을 하면은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네. 그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나이가 참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15세 이상 직업교육이 이제 필요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제 개방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특히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네, 때문에 심각하죠. 우선 네. 청년분들께서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분들도 요새 교육 같은 거 많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올해 중장년 ICT 과정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데 네. 그 소감이 이제 손자, 손녀분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새로운 걸 많이 배워서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 지원자 중에 한 거의 반인 한 45% 정도가 전문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직무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걸 받고 수료하고 나면은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까 교육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육이 기업 맞춤형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어요. 이 기업 맞춤형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간략하게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기업이 원하는 이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이제 기업 맞춤 교육이고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선 그 교육 과정을 이제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수요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우선 바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실제로 운영은 저희 교수나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계자도 같이 모여가지고 과정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의 직무하고 직접 연계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호응도가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분들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 취업처는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개발원에서 협약하고 있는 기업이 한 550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요새 다 아시다시피 전북 경제가 다소 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60% 정도는 이제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저기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런 실무 교육은 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교육기관은 이제 훈련 과정에 따라 이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제 보고 있고요. 요 과정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간의 80% 정도는 이제 실습 위주의 이제 실무 교육 훈련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네. 두 번째는 요 과정을 수료를 하면은 그 국가 자격 시험이 이제 이론하고 필기하고 이제 실기가 있는데 필기 네.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득이 좀 용이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료하는 학생 중 한 분은 10개월 동안에 6개 과정을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좋은 직업을 갖거나 이제 좋은 직장, 기업을 이제 취업을 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 동안 7만여 명의 재직 근로자를 배출을 하고 또 실업자 8천여 명이 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렇게 봤을 예,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료생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 두 분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분은 4년제 이제 인문계대를 졸업을 하고 기업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뜻을 이제 다시 정립을 해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여기 가서 용접 분야 이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분야 이제 취업을 하신 분이고, 그러니까는 인문계에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기술을 배우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한 분은 이제 50이 넘으신 중장년 되신 네. 분인데 그분은 이제 퇴직하신 후에 전기 제어 이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이런 삶을 준비하신 거네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업에서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기에 네. 우수한 자원을 보내서 감사하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듣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교육훈련 종사자로서 좀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한 감정을 많이 굉장히 느낍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야의 일로 뛰어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보다도 10개월간 과정을 저희 진짜 알차게 보내시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선 뭐 직업교육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모든 분이 다 대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청장년층이 이런 교육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참가가 좀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CAD라든지 기계 설계라든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좀 의외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용접 기술을 배우시고자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전문 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은 누구든지 저희 전북인력개발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듣기에는 정말 와닿거든요. 이 10개월이라는 기간 짧다고 볼 수도 없고 길다고 볼 수 없지만 열심히만 한다면은 누구나 취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을 두드리기에는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조언해 주시죠.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실업 문제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도 실업자 수가 한 15,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전문직 고학력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 전북인력개발원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3월달에 정규 과정에 이제 학생들, 훈련생, 교육생들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과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모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지만은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그런 재학생, 3학년생들한테는 이제 특화 과정도 지금 네.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훈련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 있는데 우선 훈련비는 이제 전액 국고보조고요. 그다음에 훈련생들한테는 일정액의 이제 훈련 수당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북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시설도 네. 이제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완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희망하시는 분은 네. 숙식 걱정 없이 훈련에만 매진을 해갖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을 이제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하고 그 직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그 소원 한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원하시는 취업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 눈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눈과 좀 연관이 있어요. 뭐죠? 뭔지 맞춰보세요. 네. 이거는 눈보다는 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요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목화죠. 맞습니다. 이 모카의 화려한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올해의 마지막 계절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을 나는 방법도 제각각인데 겨울엔 군고구마죠. 겨울에는 눈썰매요. 따뜻한 게 최고예요. 따뜻한 방에서 귤 까먹는 게 최고예요. 겨울 가면은 목화솜, 솜이불 그 하나만 있으면은 마음도 든든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춥고 어려웠던 시절 따뜻함으로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던 목화솜. 훈훈한 온기로 매서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듬어줬던 목화솜이 이제는 예쁜 꽃으로 또 입안 가득 행복으로 2017년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그 특별한 목화를 찾으러 우리 함께 떠나보자. 쌀쌀한 날씨에 점점 두꺼워지는 옷들, 그 옷만큼이나 두꺼워지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불이다. 추워진 날씨에 도톰하게 몸을 부풀린 이불들이 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들. 요즘 어떤 상품들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 겨울이라서 그 소비자들이 따뜻한 이불을 많이 찾죠, 그죠? 그러니까 가볍고 따뜻한 그런 소재의 겨울 제품. 그러니까 소재로는 극세사 종류, 그다음에 모달 종류, 그다음에 면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갑니다. 소재가 다양한 지금과는 달리 목화를 재배했던 과거에는 천연 목화솜을 이불 소재로 많이 활용했는데 당시 귀하고 비쌌던 목화솜을 두껍고 크게 만들어 결혼용품으로 많이 사용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목화솜 이불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요즘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 문화 뭐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고 막 이런 솜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목화솜을 잊지 못해 솜을 타는 사람들도 많다.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솜틀집엔 각 지역에서 보내오는 솜을 타느라 겨울만 되면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간다. 솜을 털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이제 소독해가지고 이제 장을 띠나 어디 솜으로. 뭉치고 더러웠던 솜에 공기를 넣어 이물질을 털어내고 가지런히 기계에 넣으면 새하얀 솜으로 재탄생. 마치 새 이불 같죠? 목화는 또 덮다가도 빛에 내는데 얼마 살아나고 이제 화학솜 섞인 거는 한 붙으면 잘 안 살아나고. 깨끗해진 목화솜은 바로 속삭이에 넣어져 시침질 과정에 들어가는데 솜이 뭉치지 않고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다. 어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전부 옷에도 나가 입었어요. 나가 꾸미가 입고 우리들 시집 올 때는 방이 추분하노. 방이 너무 추부가 시설 잘 안 돼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억수로 두껍기를 놔요. 두껍기를 놓는데 그때는 또 이불 하나 가지고 엄마가 아들하고 많이 5명도 자고 4명 자고 이래 잤지만 이불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 단골들을 맞이하는 건 주인 할머니의 목. 사람들이 꾸준히 목화솜을 찾는 이유는 뭘까? 화학솜은 아토피는 아들하고 뭐 안 좋은 게 그래 목화솜 많이 해가고 그래. 몰라서도 뭐 해간 사람 있고. 솜 타러 와가지고도 이제 그거 가지고 옛날에 두껍게 했던 거 두 개도 하고 시계도 하미성 또 새 이불 또 해도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아이 그정은 겨울 되면 많이 가죠. 어머니 그러면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나한테 이제 뭐 곧 마치야지. 이제 쯤에부터 하다가 이제 뭐 하려고 생각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도 목화솜 나올 때까지. 좀 많이 민요도 해야지. 따뜻했던 목화솜의 추억이 다시 피어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꽃집. 아름다운 겨울꽃들 사이에 목화는 어디에 있을까? 사장님 목화 찾아왔는데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 목화가 있어요. 요즘 목화 많이 찾으세요? 네, 지금 겨울이라서 따뜻한 목화를 이용한 소품도 많이 만들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편이에요.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 꽃으로 소품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꽃집 사장님을 따라간 곳. 이미 수강생들도 준비 중인데 목화로 만들 오늘의 소품 무엇일까?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포근한 느낌 가득한 목화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목화 리스 만들어 볼게요. 그리스의 결혼 화환에서 유래한 리스. 영원한 사랑과 행운을 불러준다고 알려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목화솜을 이용한 리스는 과연 어떨지? 만들기 전 가지에 달려있는 목화를 잘라내는데 그 모양이 꽃 같기도 열매 같기도 하다. 목화는 2번 피는 꽃이에요. 처음에 꽃잎을 가진 꽃이 폈고 그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종자에서 하얀 실처럼 생긴 아이들이 나와서 종자를 감싸주게 되죠. 그래서 흰 목화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열매지만 꽃으로 불리는 목화.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화솜 다듬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다듬으시면은 결이 뽀송뽀송하게 예쁘게 다듬어져요. 먼저 요거를 다 손질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밑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겨울 분위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솔방울이나 시나몬 스틱 같은 것들로 밑작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신만의 리스를 만드는 수강생들. 틀에 지그재그로 목화솜을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소품을 사용해 둥근 모양을 만들면 목화솜 리스 만들기 끝! 겨울이 온 걸 실감을 못했었는데 이제 목화솜 리스를 만드니까 겨울이 온 걸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걸어놓으면 겨울 분위기가 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화가 되게 솜사탕처럼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라서 만들 때 재밌었고요. 따뜻한 느낌이니까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화솜 리스 하나로 따뜻한 겨울 분위기 완성! 누구나 할 수 있는 리스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목화솜을 찾아온 이곳.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 근데 아무리 봐도 중국집 같은데? 여기에 정말 목화솜이 있는 걸까? 사장님. 목화솜 탕수육 하나 주세요. 목화솜 탕수육이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진짜로 메뉴판에 떡하니 적혀있는 목화솜 탕수육. 우와, 진짜 목화솜 같다. 맛있겠다. 말랑말랑하네. 목화솜과 똑같은 비주얼에 붙여진 이름 목화솜 탕수육. 하얗고 몽실몽실 모양새에 너나 할 것 없이 관심 폭발. 아이들도 먹기 바쁘다. 처음 보는 탕수육인데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목화솜같이 폭신폭신하네요. 식감이 좋아요. 모양뿐만 아니라 식감도 특이하다. 목화솜 탕수육의 비밀을 찾아서 주방으로 고고고. 주방 한켠 깊은 냉장실에서 꺼낸 새하얀 반죽.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일반 탕수육 반죽과 틀린 게 하루 정도 감자와 찹쌀을 8대2 비율로 믹스를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일반 탕수육에 비해서 시간이 한 3배 정도 소요돼요. 하나하나 뛰기 때문에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미리 튀겨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만들기 시작하는 목화솜 탕수육. 뜨거운 기름과 만나면 반죽이 부풀어 올라 일반적인 탕수육과는 다른 모양으로 완성. 목화솜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감자와 찹쌀 반죽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쫄깃하고, 그러니까 중국 요리에 들어간 거바로우라고 찹쌀 탕수육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요. 특유의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달은 죄송합니다. 매장에서만 즐기는 특별한 맛. 부드럽게 익은 고기와 쫄깃쫄깃 찹쌀의 환상 콜라보레이션.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재미로 한 입. 레몬 소스까지 상큼함으로 한 입. 손이 간다, 손이 가. 일반 탕수육보다 좀 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귀엽게 생겼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찹쌀이 들어가서인지 쫀득쫀득하고 한 입에 쏙 들어오고 애기로 또 먹기도 좋고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 뽀송뽀송한 목화솜 탕수육 드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겨울의 추억을 담고 있는 꽃 목화.
누군가에겐 그때 그 시절 따뜻했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고 누군가에겐 겨울을 포근하게 해준 아름다운 꽃으로 또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먹었던 음식으로도 기억될 목화. 이 겨울에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요즘 목화솜을 이용한 이불을 덮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이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절 이 목화솜으로 만든 이불이 가장 그 겨울 귀한 이불이었다고 해요. 네, 목화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집간 딸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목화솜 이불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목화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금, 새우젓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장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 중 하나인데요. 맛있는 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맛있는 새우젓과 천일염만 잘 골라도 월동 준비 200% 완료. 땅과 바다, 갯벌의 넉넉함을 두루두루 품은 천혜의 땅. 김장김치의 깊은 맛을 찾아 신안으로 지금 바로 떠납니다. 냄새만으로는 잘 찾아온 것 같은데 바다향이며 새우향이 가득한데 제가 이곳에서 김장의 비법을 제대로 찾아가겠습니다. 가시죠. 전국 젖새우의 80%가 거쳐나간다는 곳 바로 송도 위판장. 집집마다 담은 김치의 맛을 좌우한다 해도 그 말 과언은 아닌데요. 오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최유랑 리포터, 실종된 김장김치의 맛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김치를 담궈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대접을 했더니 맛이 아니라고 네. 혼내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담았어요? 뭐 고춧가루 비비고 소금 팍팍 뿌리고 뭐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삼박자가? 소금, 김치, 새우젓. 김치의 깊은 맛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요 1년 숙성된 새우젓에 생새우를 섞어주어야만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 그럼 이거 숙성된 거예요? 아직 안 됐지. 맛은 한번 봐봐도 될까요? 그 맛이 어떠니? 이게 지금 짜지. 조금만 먹어요. 진짜. 어떻게? 짜지? 콧물이 나올 정도로. 새우젓은 잡히는 시기에 따라 맛과 가격 그리고 이름이 제각각인데요. 음력 5월에 잡아 담그면 오젓, 6월의 육젓은 새우젓 가운데 단연 으뜸이고요. 가을에 추젓도 있습니다. 새우젓이 전국에서 신안이 최고라고 하는데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신안은 갯벌이 좋잖아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갯벌이 민원에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육지 오염원이 적습니다. 각 섬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리아스스 해양이 발달되면서 새우에 아주 생활하기 적지라 새우젓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이쪽에 살도 찌고. 신안 새우젓의 뛰어난 맛과 품질의 비결 바로 요 신안 앞바다에 있었다. 모래가 많은 갯벌에서 알을 낳고 서식하는 새우에게 최적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새우젓의 명성 전국의 바다하니 젓갈로 유명한 광천, 강경의 상인들도 앞다투어 사갈 정도. 그러다 보니 최상급 새우젓은 신안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풍부한 새우 덕분에 새우를 먹이로 하는 민어며 병어며 다양한 어종이 사시사철 풍부한 것도 당연지사. 신안 바다의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송도 위판장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아주 좋은 젓갈을 찾았네. 내가 한 가지 기뜸해 주겠네. 소금은 신안. 그 중에서도 증도에서 난 것이 최고인 것이니 우리 어서 한번 가보세. 너무 짜지 않은 김장김치의 비결 천일염. 그중에서도 세계 5대 갯벌에 속해 있는 신안 증도는 우리나라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데요. 그래, 이곳이라면 맛의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유랑 리포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끼 이 사람아. 깜짝이야.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요? 분위기 잡고 있는데.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라기 때문에 여기서 한가하게 커피나 마시고 있어. 제가 그냥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이 커피로 말할 것 같으면 salt, 소금이 들어가 있는 라떼 커피라고요. 평범한 건 거부한다. 소금 라떼는 물론 소금이 솔솔 뿌려진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함초가 들어간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곳. 궁금하다고요? 신안 증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소금 사러 가봅시다.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여기 다 모여라. 건강기능 제품부터 미용 제품까지. 아니,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았나? 정말 놀랍다, 놀라워. 아니 저는 김장용 소금을 사러 왔는데 이곳에 소금에 관해서 없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염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소금 제조부터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 사업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소금 뭐 한출 식당부터 카페, 뭐 힐링 스파, 뭐 소금 아이스크림 가게, 뭐 소금 가게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염전 설립 초기 건축된 석조 소금 창고의 화려한 변신, 이름하여 소금 박물관. 이곳에서는 소금의 역사부터 유래, 천일염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소금 체험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의 역할과 가치를 배우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증도하면 소금, 소금하면 증도. 왜 이렇게 유명한 거니? 서해안 갯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5대 갯벌로 꼽히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 이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면서 이제 소금 제조에 필요한 미네랄 함유량을 그 이제 많은 이제 생물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안 이제 갯벌 천일염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최근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금을 가공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자연 증발로 간수를 제거하는 방법부터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어 9번 구워내는 죽염까지. 건강을 생각하는 소금들이 선보이고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정 바다가 품어낸 귀한 선물이 가득한 고장 신안. 어머니의 사랑과 손맛이 듬뿍 담긴 김치에 신안 자연의 맛이 더해질 테니 올겨울 밥상도 든든하게 채워지겠죠? 신안 바다의 보물, 천일염과 새우젓만 있다면 걱정 끝! 올 겨울엔 명품 김치 담아서 온 식구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김장 지휘소라고 불리는 전남 신안과 또 증도에서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방법까지 만나봤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해보고 싶네요.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네, 좋은 갯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얻어지는 선물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에 시간을 내서 네. 이 아이들과 함께 전남 신안으로 체험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방송 비오들의 문자 키워드 하얀 눈이 내리면 관련해서 문자 받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2957님입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엔 가족들과 모여 달콤한 대봉감과 군고구마, 시원한 동치미를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오늘 야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하셨습니다. 원래 추운 겨울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는 얘기 많이 좋잖아요. 하는데 또 대봉감, 고구마, 동치미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생방송 들어보는 거죠. 맞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야식도 뭐 자주 먹으면 안 좋지만 이렇게 대봉감이라든지 군고구마 같이 먹으면 건강한 야식이잖아요. 맞아요. 건강한 야식은 몸에도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957님 오늘 가족이랑 맛있게 야식 드시고요. 네, 눈 내리는 거 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7263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장 사진이네요. 지난번 눈 쌓였던 날 김장하던 게 생각나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일찍 끝내버려서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김동아 리포터가 김치 장인 김치 찾아갔었잖아요. 장인. 네, 맞아요. 그때 눈이 올 때 김장을 해야 그 김치 맛이 정말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날 잘 잡으셨어요. 또 이 사진을 보니까 또 식감이 뭔가 사뭇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고 저걸로 김치를 해서 먹으면은 어떤 맛일까 굉장히 네. 궁금해요. 저는 왜 이렇게 먹는 생각만 하죠? 네, 7263님 맛있게 하셔서 또 사진도 보내주세요. 자랑해주세요. 네, 많은 자랑하고 올겨울 맛있는 김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3449님. 눈이 내릴 땐 뭐니 해도 겨울 산행이 최고죠. 내일은 눈꽃 보러 모악산에 가보렵니다. 모악산은 모악산. 도원 씨가 12월 안에 꼭 가보기로 한 곳이죠? 제가 희망 바라기로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와 가기로 했는데 저는 내일은 갈 수가 없고 네. 이번 주말이나 이 다음 주 주말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49님이 저보다 먼저 모악산에 가는데요. 이 경치 좋게 눈꽃도 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생방송부에 저 모악산 다녀왔어요 라고 해서 한번 문자도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겨울 산행이고 눈이 오니까 네. 꼭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와 약속한 거예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80님, 눈이 내리면 혀를 내밀고 받아 먹겠다고 뛰어다니는 우리 딸. 오늘도 얼마나 신나던지 지켜보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네, 너무 예쁜데요? 정말 이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펑펑 한방 눈이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딱딱 내려서 여기 딱 입에 당기면은 저 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또 지금 사진은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 딸아이한테 보여주면은 정말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정말 부러워요. 또 옷도 정말 예쁘게 입히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또 환경 오염 때문에 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역시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게 다 좋은 추억이 되니까요. 0080님 따님 추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서 이 눈 같이 구경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1259님, 40년 전 추억이 떠오릅니다. 언니들과 함께 눈싸움도 하고 비닐 썰매를 만들어서 탔는데요. 벌써 50대에 접어든 우리들,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돼버렸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0년 전 40년 전 추억이라니까 얼마나 기억에 많이 남으셨으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떠오르셨을까요? 이 10대 때 추억인데 그 당시에 보면 눈이 참 많이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이 영상으로 봤는데 눈이 많이 내리는데 비닐 썰매. 그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료푸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면은 정말 재밌고 요즘 같은 거랑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추워도 노는 게 먼저니까 또 추위 걱정은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또 눈사람 만들기를 많이 할 텐데 요즘도 눈썰매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그럼요. 눈썰 매장도 많이 있고 또 눈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내리는 눈을 보면서 이 과거를 추억하시고 있는데 이럴 때 이 50대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누구야, 나 생방송 좀 보다가 오늘 눈 내리는데 네 생각이 났어. 잘 지내니? 이렇게 보내시면은 생방송 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연이 더 깊고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가 촬영됐던 세트장부터요. 진해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양공원 전망대까지 눈이 즐거워지는 창원으로의 여행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뚝 떨어진 날씨에 방에만 콕 계신 분들 모두 TV 앞으로! 도심 속 자연과 문화를 거침없이 넘나들 수 있는 창원으로 여행 갑니다. 겨울 추위마저 사랑하게 만드는 특급 여행. 지금 바로 출발! 제가 감히 백석의 마음을 훔쳐도 되겠습니까? 전하는 이 나라의 왕이시오니 부디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입구에서부터 드라마 대사가 쏟아지는 첫 번째 장소.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해양 드라마 세트장. 근데 이 세트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2010년에 김수로라는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네. 처음 이 세트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역적, 뭐 화랑, 기항우 30여 편 이상의 드라마가 촬영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윤균상 씨 실제로 보신 거죠? 네. 와, 부러워요. 6개 구역, 총 25채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해양 드라마 세트장. 가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야철장, 저작거리 등이 시선을 사로잡아요. 네. 팀에서 먼저 내려와서 뭐 여기를 소품 미술팀들 쫙 채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그런 시장통 길이 되는 거죠. 되게 익숙해요. 텔레비전에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드라마 김수로의 주 촬영 장소였던 세트장의 핵심. 김해관 찍고 그대로 쭉 나가면 탁 트인 바다가 반겨주는 선착장을 만날 수 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매력 발견! 여러분, 이 드라마의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바로 이곳이 무료 입장이래요. 와, 어떻게 이게 무료였을지. 너무 멋있어요.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트장만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이 세트장은 보통 뭐 해양 드라마만 찍기 위한 세트장, 뭐 이렇게 궁궐이라든지 뭐 한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다와 산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든지 다 촬영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트장 안쪽으로 보시면 파도 소리길이라는 둘레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드라마 세트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둘레길을 걸어볼 수 있는, 바다를 조망하면서 둘레길을 볼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의 세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청량한 둘레길. 코가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다와 그리고 이 소나무의 절경이 너무 멋있어요. 드라마와 자연이 반겨주는 해양 드라마 세트장이었습니다. 눈부신 남해 바다. 이대로 보내기는 아까워 이 기분 살려 진해로 날아갔습니다. 바다가 감싸 안고 있는 이곳은 바로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2005년 군함전신관과 해전사 체험관으로 개장한 진해 해양공원.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 만점. 바닷속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양 생물 테마파크. 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류 생태학습관 집중 탐구. 바닥에는 이제 물고기거든요. 네. 넣고 땡기면 이거 기념 촬영도 잠수용 헬멧 체험과 함께 느낌 있게. 네, 진짜 물고기고 상어도 있답니다. 얘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배고파서. 와, 진짜 크다. 바다 물고기가 수족관에 미니 아쿠아리움에서 문제가 상어예요? 실제 상어. 와. 마치 어류도감이 제 눈앞에서 헤엄친다고나 할까요? 평소 보기 힘들었던 바닷물고기를 설명과 함께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진지.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관람은 가라. 손맛 짜릿한 관람이 온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네. 물고기를 만질 수 있대요. 열심히 씻으려고요. 죽이면 안 되니까. 강과 계곡 등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터치풀. 도전이요? 간지간지 흐리는 게 재미가 있어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뜯기는 건 아니죠? 그런 거. 느낌이 좋아서. 어떡해. 와, 근데 어떻게 손가락을 넣는데 이렇게 알아봐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다. 여기 먹을 게 없는 곳에 온천물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가출도 먹인 줄 알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물고기들이 마술을 부릴 겁니다. 마술요? 저한테 다 몰려올 겁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몰려오지. 네. 물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 왜냐면 이게 물고기 먹여 주다 보니까 이게 학습이 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 되게 똑똑하네요,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되게 똑똑해요. 제가 해보라고요? 좀 더 집어넣어서 그러면 얘들 몰려오고 그래서 손을 펴주면 돼요. 손을 펴주면. 엄마! 안녕! 물었어요! 실제로. 물었어요!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지? 이틀이 다. 제가 한번 물고기에게 밥을 줘볼게요. 주먹으로 넣다가 앞으로 펴요. 엄마! 어떡해. 엄마 제가 겁이 많아서요. 와, 이거 완전 달라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더 줘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 주세요. 다음은 해양공원의 꽃, 창원 솔라타워. 우와.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저 뒤로 목 꺾이는 줄 알았어요. 빨리 들어가요. 선생님, 여기 몇 층까지 올라가요? 27층까지 올라가는데 28층은 복층 구조라서 걸어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걸어서요? 네, 27층까지는 바로 엘리베이터 타시고. 전 엘리베이터 타고 갈래요.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전망대. 땡! 27층 도착! 거대한 돛담배 모양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표하는 창원의 랜드마크 솔라타워. 아찔한 첫 번째 관문. 어머. 와. 저 여기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엄마! 둘, 셋,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어우, 어지럽네요. 선생님, 섬이 굉장히 많네요. 남해는 다도해라서 많은 섬들이 있는데 여기 해양공원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핫한 섬이 우도, 구리섬, 웅도 이렇게 있는데 우도 보시면 아이스크림 유명한데. 아닙니다. 그는 제주도고 진해에도 우도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이곳에서 섬으로도 갈 수 있대요.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나비섬이라고도 불리는 우도로 안내하는 우도부도교. 30분 정도면 섬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특히 솔라타워 뒤로 비치는 석양이 장관이라고 하니 밑줄 쫙. 오늘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곳은? 여기가 경남의 명동이래요. 입구부터 벌써 분위기 있지 않아요? 바로 느낌 있는 창동 예술촌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지요? 네. 빨리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올라가니 또 빨간 조형물이 우리를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바로 우리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개미라는 작품이죠. 골목에 올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어디 갈지 헤매는 것 같죠? 네, 너무 많아요. 편리하게 차라하게 해놨는데 이게 다 무엇이냐? 골목에 이제 곳곳에 있는 입주 작가들을 표시하는 곳인데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우리 창동예술촌을 대표하고 있는 아트센터가 탁 자리하고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그냥 이제 우리 아이도 있고 맛있는 호수집도 있고. 오! 같죠? 되게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달라졌죠? 이거는 최근에 옷을 갈아입었어, 최근에. 다양한 기획 전시를 접할 수 있는 창동 예술촌 아트센터. 지난 여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승강기 확충 등 편의 시설을 보강해 새롭게 찾아왔다고 해요. 제가 촬영을 갔을 땐 창장 미술협회의 소품 나눔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무료 입장이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핵심. 입구부터 사람 냄새 가득한 이곳은 최근 뜨고 있는 창동 예술촌의 자랑. 365일 열려있는 사랑방입니다. 오늘 신기한 곳들입니다. 네. 엄청 아기자기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그때 마산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 건너던 길들이 옛날에 정말 서울 안에 다시 우리 마산의 맹도이죠. 맹도. 전부 극장 뭐 퇴근하면 다 사람들이 까맣게 밀려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60년째 학문당 서점 간판은 바뀌었지만 서점 그대로 남아있고 마산의 그때 영화로웠던 시간. 5, 60년대 문화예술의 중심지 마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보물이 있다? 선생님, 여기를 꼭 들려야 된다면서요. 네, 우리 예술촌에서 꼭 들러서 사람들에게 추억과 그리고 보고 싶은 책들, 듣고 싶은 음악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과거로의 미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야. 마치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 책방 풍경. 추억으로 안내하는 길 같지 않나요? 무려 40년 이상 된 창동 예술촌의 터줏대감 헌책방입니다. 네, 저 시 좋아해요. 되게 오래된 보이는데? 세계의 명시. 추억, 하나뿐인 사람아, 모든 것을 삼키는 시간의 물결로. 헌책이 원래 꽃보다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민요에 보면 하모는 11호가 있다요. 네. 꽃은 아무리 이쁘다 11호랑 지나지 시들지만은 이 책은 네.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이 아름답게 그래서 헌책이 꽃보다 아름다워요. 이 사람은 아시는가? 나훈아 선생님 아세요? 나훈아라고. 예, 아 진짜 젊다 그죠?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직접? 근데 LP판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럼 여기 있는 LP는 한 몇 장 정도 돼요? 한 7만 장 됩니다. 아, 7만 장. 예. 진짜 많네요. 예.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거는- 유명 운동자 그 MBC에서 그 드라마 했답니까? 예. 공포 드라마였어요? 예? 공포 드라마. 예. 내가 공포 드라마 아니에요? 눈동자도 무서운 거 유명인 아닌가? 눈동자라고 저 책도 있습니다. 추리 소설. 예? 예, 예. 예? 그걸 갖다 MBC에서 이걸 한 50부작 했거든 그때. 50부작 90년도에. 부모님께는 추억을 선물하고 자녀들은 새로운 추억을 쌓고 그 달달한 맛을 누릴 수 있는 창동 예술촌이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반겨주는 창원의 바다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나는 발도장 찍으러 창원으로 오세요. 네,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본다는 것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칠 것 같은데요. 이 창원 세트장에서 저도 사극 한 편 찍어보고 싶습니다. 과인이 왕이 될 상인가? 아, 연습 조금 더 하셔야겠어요. 전혀 비슷합니다. 네. 아니 정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진해 앞바다부터 또 바다 위를 걸어서 도착하는 우도까지 힐링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경남 창원이 2018 창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원을 방문해서 다양한 곳을 즐기면서 이 창원만의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하얀 눈이 내리면 관련해서 문자 받아봤습니다. 2957님, 7263님, 1259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내륙 지방으로 밤사이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내일 아침길,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네, 동파 방지를 위한 점검도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 내일 아침에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시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어르신분들은 각별히 보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생방송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과 함께합니다.